네, 이번 시간은 제3편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의 개발 원칙은요. 우리 대수의 법칙, 모집단을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한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법칙이고요. 수지상등의 원칙, 들어올 보험료와 나갈 보험금을 일치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한다. 이런 이제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상품 개발 또는 판매를 위한 기초 서류,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서류가 되는데 상품 설명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보험업 법령상 신고 사항인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생명보험협회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구성은 기본계약이 되는 주계약과 부가가 되는 추가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약, 특별약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계약은 글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가입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고요.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자체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계약만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틀린 지문이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 부가해서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얘는 이제 추가 보장 계약이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장래의 변경 내용을 이제 미리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개발 절차는 주계약하고 동일하고요. 차이점은 독자적으로 특약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 비교해서 주계약은 독자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특약은 불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에는 간혹 가다가 단독 가입은 안 되는데 여러 개의 특약을 같이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 개이든 하나이든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부가 방법에 따라서 의무 부과되는 고정 부가 특약, 주로 이제 우리가 제도성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 부과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밑에 보면 보험료 부담이 동반되지 않고 가입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뭐 자동이체 특약이라든지 연금 전환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고정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객의 선택에 의한 선택 부과 특약,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고,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을 하나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이런 형태의 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형 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족도 특약 부과로 보장이 가능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간에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간혹 가다가 특약은 처음에 가입할 때 선택하지 않으면 중간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자, 특약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기능성 특약이 있고요. 확장성 특약이 있어요. 기능성 특약은 보장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특약. 예를 들면 암보장 특약, 뭐 성인병 특약, 치매 간병 및 특약, 이런 다양한 특약들이 있고, 재사망, 휴일 재사망 같은 별도의 재특약이 있고, 기타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정기,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을 하는 정기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계약보다 훨씬 더 보장을 넓히기 위한 또는 보장을 깊게 하기 위한 특약이라면, 가입자 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은 뭐 우량채 할인 특약이라거나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거나 연금 전환 특약, 그리고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보장하는 제도성 특약이고요. 자, 독립 특약이냐 종속 특약이냐,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주 계약에도 부과가 가능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독립 특약으로 보고요. 특정 상품에 부과할 목적으로 개발한 특약은 종속 특약. 그래서 어느 상품에나 다 부과할 수 있느냐,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수 있느냐, 요걸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를 살펴보면 개인보험, 피보험자 한 사람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요걸 이제 우리가 개인보험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에는 피보험자를 가끔
계약자로 시험 문제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보험의 피보험자, 개인보험은 그 한 사람이냐를 따질 때 피보험자를 따지는 것이 계약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단체의 구성원을 주 피보험자로 해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그래서 계약자는 단체나 대표자이겠지만 피보험자는 구성원 여러 명인 경우를 단체보험이라고 하고요. 보험료 일괄 납입 등의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교적 일반 개인 보험보다는 저렴한 것이 특징이고요. 자, 보장성 보험이냐 저축성 보험이냐, 기본적인 법적 구분점은 뭐냐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나중에 만기에 받는 돈이 많냐 적냐. 그래서 만기의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도 많지 않아야 되는, 같거나 작아야 되는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많으면 그걸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 그러니까 만기 보험금이 되겠죠. 이게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같거나 적은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각종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고, 생존 급부 여부에 따라서 순수 보장성, 요거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끝까지 생존하더라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인 것이고, 만기 환급형 보장성 보험, 만기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유형이고, 재질병 간병 상태 시에 고액 급부를 보장하는 제3보험의 경우에도 역시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만기 시 받게 되는 만기 환급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죠. 틀린 것이고, 변액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함정들도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요.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아까와 반대죠. 오히려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근데 위에 함정처럼 초과하지 않는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정의를 바꾸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위험 보장보다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것이죠. 주로 연금보험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연금저축보험, 일반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 구별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계약의 보험 사고에 따라서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생존보험, 그래서 연금보험이나 교육보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사망보험은 보험 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주로 사망할 때 고액 보장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대표적으로 정기보험, 종신보험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것을 사망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도 지급을 하고 생존했을 때도 지급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합한, 그래서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을 서로 겸비하고 있는 보험이다. 거기 이제 함정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만기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주로 순수 보장형이다. 이런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사망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환급형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적립금 운용 방식과 계정 분리 여부에 따라서 일반 계정보험, 특별 계정보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요 생명보험 상품의 분류에서는 여기 보시는 요 문제처럼 보험금 액수의 사전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일반 계정보험과 특별 계정보험으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생명보험의 분류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보험금 액수가 사전에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정액보험, 실손보험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은 적립금 운용 방식 그리고 계정의 분리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자, 일반 계정은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처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일반 계정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 평균 공시이율과 같은 금리로 운영되는 상품들이 주로 일반 계정 보험이라면, 특별 계정 보험은 그거하고 분리해서 따로, 그래서 별도의 자산을 분리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그런 상품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발생되는 손익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약자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품의 경우에 이제 운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특별계정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보험이라든지 퇴직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실적배당하는 변액보험이라든지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자산연계형 보험 이런 것들이 특별계정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시험에 다음 중 특별계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상품이 장기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특별계정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는 확정금리형이냐 금리연동형이냐 나누는 거죠. 확정금리형은 맨 처음에 가입할 때 정한 이율로 만기까지 이자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보험이라면 금리연동형은 자산운용 수익이라든지 시장금리에 따라서 일정 기간마다 적립률을 변동하는 그래서 뭐 기준 금리를 두고 플러스 알파로 변동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변액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축성 보험은 지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금리 연동형 보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 확정금리, 금리 연동이 있었고 실적배당, 자산연계형 보험 두 개 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적립 방식에 따라서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적 배당형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 계정으로 우리가 펀드를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펀드에서 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일매일 보험금에 반영해서 보험금이 변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함정으로는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것이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실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자산 연계형 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정 자산의 운용 실적에 연계해서 투자 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최저 보증 이율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나서 연계 자산을 이제 미리 정한 그 연계 자산의 수익에 따라서 추가 이율을 보장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실적 배당형 보험은 계약자에게 모든 성과가 귀속이 되는 건데 지금 자산 연계형 보험은 성과가 자산과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최저 보증 이율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일반 계정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씩 그 성과가 귀속되는 그런 상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변액보험하고. 밑에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죠. 모든 걸 계약자가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자산 수익에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계정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변액보험하고 실적 배당형 보험하고 일반 우리 상품하고의 중간 단계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함정 보시면 변액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요. 변액보험보다는 안정적이고 일반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 성과가 100%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 최저 보증하는 부분 회사가 그리고 연계자산의 수익에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보험료 수입부터 자산관리까지 특별 계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맞는 것이고요. 투자 성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변액보험과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일정 부분은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은 회사에게. 요거는 이제 실적 배당형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적립 방식에 대한 분류 4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험 금액이 계약 시점에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전에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액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는 건데 실제 손해가 얼마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비용 또는 손실을 실제 금액만큼 보장하는 실손보험으로 우리가 구별하고 있고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단독 상품으로만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 우리가 이제 일부러 어떤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본인 부담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과잉 진료를 받아서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진료들을 좀 중독적으로 받게 되면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질병보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제, 다시 말하면 자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왜요? 자기 부담금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제가 도입되어 있는 상품이다가 맞는 거겠죠. 이것도 여러분 챙겨두시고. 자, 일정 보험기관이 경고할 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정하면 다시 갱신을 해야 되니까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재산정하지 않고 보험기간 끝까지 간다 그러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겠죠. 물론 갱신형 보험이 더 중요할 거고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령이라든지 위험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시점에서 다시 변경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유지하는 요걸 우리가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위험률이 변동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보험계약 운용을 위해서 도입됐다. 예를 들면 중간에 갑자기 큰 위험이 생겼다거나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았다거나 그분이 끝까지 같은 보험료로 간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때 그 보험료를 높여서 안정적인 보험 계약을 운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고 갱신하기 전에 자동 갱신 안내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특별한 어떤 의사표현이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과 같은 질병 관련 보험들이 주로 갱신형 보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이후에 특별하게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대부분 생명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험률에 대한 분석이 돼 있고 그 확률이 다 반영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굳이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위험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밑에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갱신형 보험이다. 혹시라도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서 많이 틀리세요.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으로 운영된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해약 환급금 수준에 따라서 사전에 정한 해약 환급률에 따라서 모든 그 보험에 대해서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 표준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약률이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다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잘못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상품이고요.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만약에 해지하시면 30%만 드릴게요. 50%만 드릴게요. 이렇게 해지 환급금을 적게 주는 대신에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는 이런 상품. 그래서 해약 환급금은 적게, 보험료는 낮게 이렇게 책정한 상품이 저해지 상품인데 만약에 이 경우에 해지를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동일한 보장을 우리가 하면서도 그 보험료를 작게 받았기 때문에 해지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일정한 분들은 그 기간 안에 해지를 해서 우리가 약정한 작은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그 차액을 가지고 나머지 계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해지를 아무도 안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재무적인 영향,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순수 보장형 상품 그리고 연금보험에 한해서 저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는 뭐 30% 드릴게요, 50% 드릴게요인데 무해지는 아예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는 거죠. 대신에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도 판매가 되고 있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30% 50%만 나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자, 기타 분류로는요. 가입 전에 진단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단계약, 무진단계약 그래서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배당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업이익에 따른 계약자 분배 여부에 따라서 배당을 하면 배당보험,
배당하지 않으면 무배당보험, 최근에는 이제 무배당보험이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주요 생명보험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3편 생명보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주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생명보험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실 것도 굉장히 많고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쉽지 않은 그런 파트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 상품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 요거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전략이 매우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실 것은 이제 종신보험인데요. 생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그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은 종신보험, 보장 기간이 평생인 거고요. 여러 가지 특약을 가지고 다양한 보장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 보장은 사망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떠한 경우에 사망하더라도, 심지어 자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 일반 사망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유가족의 경제적인 곤궁을 해결해주는 생활보장형 상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걸 우리가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없이 사망 시까지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아니죠. 정기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고 종신까지,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것만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약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망, 특히나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인 곤궁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것이고,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보다 생존 시 지급받을 보험금이 더 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축성 보험이다, 이 얘기죠.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생존 시에 받을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작아야 되는 것이죠. 자, 특징을 보시면 소득 수준이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다양한 보장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형 상품으로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특약을 부과를 해서 하나의 보험을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종합 보장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특징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특약을 추가해서 설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아니요. 오히려 특약을 활용해서 종합 보장형 설계가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 한도대로 세액공제는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보면 차이점이, 교육보험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 또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제분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기 위한, 그래서 자녀의 교육자금에 포커스가 돼 있는 보험이라고 한다면, 어린이보험은 교육자금보다는 상해, 질병, 물론 사망은 보장하지 않지만 상해나 질병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자녀의 교육자금 보장이 주 목적이고요.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교육자금을 지급하고, 부모가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교육자금을 누가 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자금과 양육자금을 같이 지급하는, 요것이 이제 주 목적이고요. 종신보험이 활성화가 되고 학자금을 지급하는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는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교육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거는 교육보험이 아니고 밑에 있는 어린이보험이고요. 부모의 생존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존 시에도 교육자금은 지급을 하고요. 변액형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교육보험은 변액 교육보험으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같이 챙겨두시고. 자, 어린이보험인데요. 어린이보험은 교육자금이 아니고 어린이의 질병과 상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사망은 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경제적인 독립 이전에 만약에 부모가 사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학자금, 양육비를 똑같이 위의 교육보험처럼 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고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해, 질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맨 밑에 보시면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 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사망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사망보험금 아니고요. 해지환급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에 큰 거로 지급하고 끝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비교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육자금은 교육보험, 상해 질병은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도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 그리고 자유로운 중도 인출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건데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중도 인출 같은 걸 할 수 있는 요 기능을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하고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이건 특별 계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죠.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특별 계정으로 운영도 가능하고요. 기본보험금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역시 이제 우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일반적인 상품하고 동일한 개념이고 독자적인 상품, 그래서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그 상품보다는 그 기능,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종신보험에도 유니버셜 기능을 붙여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는 변액보험에서 유니버셜 변액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험에서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아니요. 일반 계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변액보험으로 개발할 수 없다? 개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 보험이 있는데요. 장애인 보험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신체적 장애는 해당이 되지만 정신적 장애는 해당이 안 된다.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고요. 두 번째, 상위자. 상위자는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재해를 입은 후유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을 우리가 상위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해자는 당연히 장애인 보험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자는 장애인 보험의 가입 대상이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맞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렸다는 거 골라주셔야 되고 장애인 보험의 가입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 상품 가입은 가능하고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물론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통과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심사 부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험 가입 여부, 인수 조건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장애인 보험은 별도의 인수를 하지 않는다, 심사를 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지문 틀린 거고 밑에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한다거나 청약을 거절하는 것은 금지. 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청약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위반했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생명보험 업계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해서 모범 기준을 제정해서 차별하거나 인수를 거절하거나 하지 않도록 각자 이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모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생명보험 협회인 경우에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지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장애인 보험인 경우에는 일반 보험인데 장애인이 가입하는 걸 의미한다면 장애인 전용보험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한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보험이고요. 2001년에 일반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는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암 진단금, 입원비, 통원비, 암 사망보험금, 뭐 재해장애급여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보험금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책정된 그런 상품이 있었고 2014년에는 연금이 출시됐는데 일반 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동일한 보장일 때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고 연금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일 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연금 개시 이후에 생활비 목적의 연금이라든지 피보험자 부모가 사망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보험에서는 질병과 상해는 보장하지만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망도 보장하죠.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보험에는 사망 보장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제 혜택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계약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고요. 이거는 뭐 상속 증여세에서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1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해 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10% 우리가 보장을 받는 데 반해서 얘는 지금 1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2019년 1월 제도성 특약을 도입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험료 수준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심사 기준은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 인수 조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은 오래 생존했을 때 노후 생활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인데 연금이 개시되기 전 이때는 이제 위험을 보장하는 제1보험기관과 연금 지급이 개시가 되면 노후 보장을 하는 거죠. 연금 지급이 되는 제2보험기관으로 구별하고 있고 위험 보장 기간에 사망하게 되면 책임 준비금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는데 그 책임 준비금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사망 보험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보험의 위험 보장 기간과 연금 지급 기간은 중복된다. 이런 지문은 틀린 거죠. 연금이 지급이 되면 제2보험기간, 연금 지급 전 기간을 위험보장기간, 제1보험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과 동시에 갈리는 거예요. 중복되는 기간은 없고요. 위험보장기간에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해지 환급금은 책임준비금보다 적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연금 지급 방법은 피보험자가 생존기간 동안 평생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이 있고요. 10년, 20년 일정 기간 동안 확정해서 지급하는 확정연금형이 있고요. 피보험자가 생존할 동안은 이자만 받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을 우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상속연금형이 있고요. 이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를 섞어서 셋 중에 한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우리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신청하는 것이 혼합연금형.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해서 선택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할 수 있고 밑에 보면 종신연금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종신연금형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연금형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단 개시가 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는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세제 적격 연금보험이라고 해서 이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변경돼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금저축이라고 해서 우리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던 것이 이제 초점이었는데 거기에 소득공제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요. 연금 세제를 도입해서 일정 저율로 뭐 3.3, 4.4, 5.5 이렇게 저율로 연금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연금 소득세를 받겠다는 걸로 이제 바뀐 것이고 연금의 이제 금융기관 간의 이전 그래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가 연금저축제도고요. 2013년에 개정이 돼서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단축했고요. 가입 연령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만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폐지해서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보험료 납입 한도도 예전에는 분기 얼마였던 것을 연 1,800만 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연간 1,800만 원이고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최소 납입 기간이 5년이고요. 5년 잘 기억해 주시고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것도 뭐 분기 1,800만 원, 뭐 분기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2014년에 그 전에는 우리가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소득세 계산할 때 처음에 소득에서 공제했던 것을 지금은 소득을 다 계산해서 소득세가 나오면 그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형태로 변경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변경했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뒤집히면 안 돼요. 소득공제했던 것을 세액공제로 변경했다. 기억해 주시고 기타 일시납 즉시 연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퇴직금 등을 한꺼번에 내고 즉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서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되는 변액연금도 출시가 됐고요. 일시납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연금을 일시에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일시에 낸다는 의미에서 일시납 즉시연금이다.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인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예전에는 저희가 퇴직금을 회사에서 잘 적립했다가 주게 되는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가 이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적립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서 운용을 하고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적립한다. 틀린 거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납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잘 체크해 주시고 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어서 하여튼 고용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모든 사업장,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의 종류,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급여형이니까 얘는 나중에 받는 급부가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서 사전에 확정되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받을 돈, 퇴직급여가 확정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 운용이 잘 되면 사용자가 부담을 좀 덜하게 되고 운용을 못하게 되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지게 되고 부담금 변동이 될 수 있고 퇴직할 때 운용사업자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니까 모든 책임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면 확정기여형은 받는 돈이 아니고 내는 돈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확정급여형은 내는 돈이 달라지게 되고 나중에 받을 게 확정돼 있다면, 확정기여형은 내는 돈이 고정돼 있어서 운용을 잘하면 많이 받고 운용을 못하면 조금 받는, 그래서 확정급여 기여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퇴직급여는 변동하는, 두 개가 좀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얼마를 낼 거냐가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 위에 있는 확정급여형은 나중에 퇴직급여가 확정.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못하면 사용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운용을 잘하면 사용자가 덜 부담하니까 사용자의 부담금이 변동.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지급을 해놓은 거니까 그 개인이 운용한 운용 성과에 따라서 가져가는 이런 개념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급여 수준, 부담금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이제 퇴직연금이고요. 이거는 보험에 우리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자영업자라든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연금을 우리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고 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형 IRP, 기업형 IRP 두 개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형 IRP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나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스스로 준비하면 되는데,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IRP 형태로 가입할 수도 있고,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용 책임은 지금 근로자에게 있는 확정 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요 10인 미만을 가끔 5인 미만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이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사업자가 되고요.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10인 이상 규정 없고요. 제도는 퇴직급여가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달라지는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확정돼 있고 운용 성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이런 제도이고요.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이제 1년 미만의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형 IRP와 기업 형태의 기업형 IRP로 구분하고 있다. 자산관리 계약 형태는 보험 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신탁 계약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고, 적립금의 운영 방법은 보험 상품, 그다음에 예적금, 채권, 그다음에 기타 뭐 주식이라든지 수익증권, 원금 보장형 ELS 같은 다양한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로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퇴직금은 이제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그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판매 자격은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신 분만 판매할 수 있고,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된다, 틀린 거고. 세제 혜택, 요 세제 혜택도 중요한데요. 세제 혜택. 근로자 퇴직연금 납입액에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공부하셨던 개인연금이 있었죠. 개인연금은 연간 4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개인연금 400만 원에 추가해서 300만 원을 더해서 7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연금 4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금리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일반 계정 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 계정을 만들어서 펀드로 운영하고,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이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특별 계정에서 펀드로 운영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그래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상품이고요. 생명보험회사는 2001년 7월부터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순서대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얘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없고
생명보험 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특징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동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거죠. 펀드로 운영을 해서. 근데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지문은 틀린 거고, 투자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일반 계정은 회사가 부담을 하고 특별 계정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한다는 지문도 틀린 것이고, 계약자 자산에 필요한 공평한 투자 손익 배분을 위해서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 보증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특약에 대한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래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이나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과 같은 보증이 되는 부분, 그리고 특별 약관은 어차피 일반 계정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최초 약정한 보험금, 기본 보험금을 한 개로,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납입한 원금, 기납입보험료까지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할 수 있고,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을 안 하죠. 최저 보증이 없고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도 해지 시에 지급되는 해지 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사망보험금, 연금 적립금은 최저 보증을 하지만 해지 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만 판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 구조는요, 최초 약정한 최저 보증을 하는 기본 보험 계약이 있고요. 실적 배당에 따른 변동보험 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의 선택에 따른 선택 특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 대한 투입 보험료는 모든 보험료가 다 투입된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입된다, 일반 계정에 투입된다, 다 틀린 거고요.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빠지고 사업비 빠지고 남은 부분이 특별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고,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계정에서 운용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별로 배분돼서 적립되고 있는 금액, 요거를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요거 매월 변동한다고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가입할 때 회사 설정 펀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지 않은 펀드는 선택하기 어려우니까요. 보험 기간 중에 다른 펀드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문도 틀린 거고요. 기본보험 계약은 최초 가입할 때 상품의 내용이라든지 보험료 산출의 기초라든지 최저 보장액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한 계약이라면, 변동보험 계약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계산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계약인데, 이 변동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펀드로 운영해서 실적에 발생하면 성과에 따라서 다르게 해줄게요에 대한 보험료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선택계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고요. 적용 이율로 불이하기 때문에 일반 계정 상품하고 동일한 걸로 보시면 되고, 변동보험은 크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험금 1억 가입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더라도 1억은 보증한다는 뜻이고요. 대신에 그 보증하기 위한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에 대한 준비금, 요런 이제 비용을 별도로 내셔야 되고요.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비용을 내기 때문에 나는 사망보험금 보증에 대한 최저 보증 안 받고 비용 안 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선택 안 했다가 만약에 주가 같은 게 떨어져서 실적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가족이 최초에 약정한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에 대한 것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 되어서 비용을 납부하셔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정한 사망보험금 최초 약정한 거는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선택이 불가능하고,
기납입보험료 등의 일정 수준의 재원을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연금 적립금도 보증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원금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나는 비용 안 내고 최저 보증 안 받을게요.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최저 보증이 없는 대신에 최저 보증 비용도 없고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형태가 출시되었다. 결국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적립금에 대한 최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틀린 거고요.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선택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변액보험의 상품 종류는요. 변액종신. 종신인데 실적 배당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액종신은 저축성 보험이다? 아니요. 보장성 보험이고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똑같은 거죠. 다만 차이점은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은 변동이 되고 다만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할 수 있고요. 예금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두 개는 적용되죠. 최저 보증하고 특약은 적용이 되고요. 일반 종신보험과 공통점은 다양한 특약을 부과해서 각종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고 피보험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고 우량채 할인이 되는 거죠.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해서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종신보험으로도 전환은 가능하다. 다음에 변액연금보험은 연금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금 지급 개시를 기준으로 연금 지급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 연금 지급 개시된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제1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기본 보험금에다가 그때까지 적립되어 있는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지급하고요. 연금은 계약자가 선택한 종신연금형인지 확정연금형인지 상속연금형인지 고객이 선택한 대로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변액연금은 중도 해지 시 기납입보험료를 보증한다는 함정이 있는데 틀렸어요. 연금 적립금 또는 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하지만 여기 지금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죠. 그래서 연금이 됐든 종신이 됐든 변액보험은 해지 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은 없다.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다든지 중도 인출한다든지 일정 기간 이후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어디선가 충당해야 되는데 그 충당하는 거를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거든요. 이 월 대체 보험료 기능 같은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 월 대체 보험료라는 건 의무 납입 기간 통상적으로 이제 2년을 많은 회사들이 책정하고 있는데 2년 이후에 보험료 납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 납입을 안 하면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어디서 공제를 해요?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해 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고 얘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보험기간은 종신이고요.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변동할 수 있고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거나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형으로 구별해서 적립형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또는 보장형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최저 사망 보증 설정이라든지 변동보험금 계산 방식은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여기서는 다르다인데 동일하다로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되니까 이것도 챙겨두시고요. 자, 변액보험하고 일반보험의 비교를 보시면 보험금은 일반보험은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죠. 확정 이율이나 공시 이율을 적용하게 되고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겠죠. 실적 배당을 하게 되고 일반보험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최저 보증하는 금액과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랬고요. 투자 위험은 회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일반 보험은 일반 계정에서
변액보험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요. 일반 보험의 불이익률은 확정 또는 공시이율인데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표시해드린 부분 요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이렇게 실적 배당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요.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우리 변액보험은 이렇게 운영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죠. 여기에 상품의 개요라든지 각종 용어의 정의라든지 상품의 구조, 펀드의 유형, 수수료와 같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납입보험료 중에서 어떤 그 비용들이 차감이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운용 설명서가 되겠고요. 계약 체결할 때 약관을 제공한다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필로 서명하시고 청약서 부본 전달해드리고 약관을 반드시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계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입 이후에 펀드도 가입하면 운용보고서 분기마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매월 또는 매 반기별, 매년 틀린 거예요. 분기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계정의 실적, 납입보험료, 계약자 적립금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생명보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수익률은 설정일부터 계산된 특별계정 전체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본인의 실제 적용 수익률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시험 문제에는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보험 계약 정보를 통보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게 뭐냐면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냐 이하냐 따지지 않는 거죠. 모든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공시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지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권하고요. 이렇게 해서 3편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4편 제3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